예, 오늘 밤 브리핑 시간입니다. 노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말 한마디를 짚어주는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말말 시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은 진실을 밝히는 길 험하고 힘들어입니다. 바로 어제 성추행과 인사장 불이익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그 너무나 당연한 결과에까지 이르는 길이 진실을 밝히는 길이 정말 험하고 힘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지난해 1월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가 피해자로 2차 피해, 3차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법원이 대답을 내놨고요. 느리지만 조금씩 사회가 옳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다음 두 번째 말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은 목포는 호구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정용기 의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진의원 회의에서 한 말인데요. 이번 주 논란이 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구입을 비난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정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나오는 건 지금 웃음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오후 성명서를 통해서 지역 비하성 막말이라고 지적했고요. 민주평화당 역시 한국당의 무책임, 무감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목포시의회가 오늘 오후 정 의원에게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지난해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 이부망천이라는 이야기를 한 정태욱 의원도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에 다시 예. 복당을 했네요. 이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선의 문제인데요. 글쎄요,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은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어제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향해서 또다시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일본 측은 고도 150m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오늘 사진과 자료를 공개하면서 한 말입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일본 초계기가 대조영함 한미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초계기 고도는 일본 측이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60에서 70m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이딴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경고통신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측정 단위가 다른 겁니까? 일본만의 단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한 얘기들을 계속하네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요 며칠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산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추락해 의식불명 상태인 대학생 박준혁 씨 관련 소식입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그랜드 캐니언의 절벽에서 실족해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치료비만 1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박 씨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을 청와대 청원에 올렸는데 이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오늘 외교부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이 안타까운 사연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 가능한 건 영사 조력 제공 정도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병원비 지원은 어렵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해석됩니다. 네, 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각지에서 또 따뜻한 마음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단은 안전하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사해야 될 건데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양진호 회장이 구속되면서 불법 음란물 유통과 웹하드의 그 유착 관계가 드러났죠. 정부는 앞으로 이런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웹하드 카르텔에 가담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 수사 또는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는 처벌 강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는데 끝내 합의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각 정당별로 안을 내놓은 당도 있고 내놓지 못한 당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명으로 유지를 하되 지역구 의원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의원 정수 330석,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주장하고 있죠. 한국당의 경우에는 정개특위에 공식 합의안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제시했습니다. 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통합을 해서 네. 여러 명의 의원을 한 지역에서 뽑는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고요. 농어촌 지역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라는 안입니다. 아무래도 한국당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밖에도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결하고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것도 안 되고 또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처음 뜻은 국민들이 투표한 표의 그 표심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것의 핵심 아닙니까? 사실 예. 그죠? 정개특위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거는 조금 사라지고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1월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2월 국회에 예. 통과를 시키겠다는 그런 일정을 밝혔었는데 아무래도 이달 내에 합의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고요. 네.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이렇게 선거제 개혁 또 정치 개혁에 대한 그 뜻을 잘 살려서 합의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많은 국민이 원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심상정 의원이 여기 나와서 한번 예.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요런 거에 사실 관심이 착 가기가 사실은 좀 힘이 들긴 한데 네. 조금 잘 살펴보고 사람들이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얼핏 봐서는 저도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니까 와닿지도 않고. 네네. 예. 그래서 좀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배우겠습니다.